왜 자꾸 주도주를 안 하시고 자꾸 조선주 하시고 왜들 그러시는지.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코스피, 네.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네. 한 12시쯤에 한번 출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네. 다시 이제 낙폭 줄이고 상승 키워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네. 오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좀 놀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좀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가는 네. 계속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장중에 저런 봤을 유연한 때, 태도, 네, 네, 멋있습니다. 장중에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어차피 선물은 네. 크게 뭐 이렇게 흐름이 변동하지 않았었고요. 네. 어떻게 뭐 주식이 시작하면 하루 종일 오르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또 올랐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분봉의 흐름을 보면 그 부분을 좀 잘 따라가면서 좀 내리면 기다렸다가 다시 오를 수 있는지를 보고 사면 되고, 잘 모르면 장중에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장 초반에 동시호가 때 매수를 하고 장 후반에 종가에 동시호가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자꾸 내가 뭔 플레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려고 하시고, 그럼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내가 어떤 판단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베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관망을 하자. 기다리고 마지막 종가에 베팅을 하면 그 장중에 움직이는 흐름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중에 흐르는 움직임까지 다 맞추려고 하지 말자. 굉장히 네. 피곤하다. 네,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 같은 개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오늘 12시, 정확히 12시쯤에 출렁일 때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강석 전문가는 출렁이지 않는 주식은 없다. 정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 000004개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수급 상황에서도요. 네. 양시장에서 나란히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은 흐름이 조금 약간 네. 특이한 점이 있어서 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화면을 연결해 주시면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오늘의 그런 당일 매매 추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이제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보시면 한 4,2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은 뭐 여전히 5,700억에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요즘에 진짜 맨날 파네요. 네, 기관이 이거 지금 매매가 완전히 지겹습니다. 꼬였습니다. 지금 이게 네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저도 기관들의 매매를 보면서 답답한데 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게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게 뭐 끝도 없이 물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계속 매도하면은 나중에 다시 사야 될 텐데, 뭐 기관들은 주식을 그냥 아예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나마 외국인들은 뭐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좀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초반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가요. 조금 이제 이쪽에 당일 추이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은 지수고요. 지수가 한번 내려갔다 올라왔죠. 근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내려가니까 좀 스마트하게 사다가 지수가 올라오니까 다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지수가 이제 올라온 건지, 지수가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장 들어서 좀 방향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장 후반에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 걸 보면 오늘 저녁 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흐름이 뭔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또 네. 장중에 이제 그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선물의 흐름이 괜찮아서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장중에 미국 시장 선물이 괜찮은 경우 많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확연하게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오늘 저녁 때 이제 미국의 여는 총재 3명이 연설을 해요. 그 연설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아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왜냐하면 페드 회의를 할 때, FOMC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이 거기에 투표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내일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재무장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게임스톱 사태 때문에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헤지 펀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를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그게 좀 긍정적인 재료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는 그런 헤지 펀드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근데 또 반면에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예전에 옐런이 재무장관 페드 의장 시절에 그러니까 옐런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무게감이 있냐면 지금 파월이 그 페드의 의장이잖아요. 이제 그 전에 옐런이었거든요. 옐런 전엔 버냉키였고요. 근데 그 옐런이 예전에 페드 의장을 했던 그 옐런이 지금 재무장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아마 너무 잘할 거예요. 근데 재무장관의 그런 자리에서 그 주가의 하락을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마 굉장히 조심을 할 거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할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조금 조심은 미리 조금 하자. 어차피 그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뭘 모르시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나라 거잖아요. 미국은 페드가 나라 게 아닙니다. 미국은 그 페드가 돈을 찍는 페드가 민간 기업이에요. 그게 어떻게 유래가 된 거냐면 예전에 미국이 그런 남북 전쟁을 하고 뭐를 할 때 돈이 없을 때 그 돈이 많은 록펠러나 그런 로스차일드 그리고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 돈을 빌렸어요. 네, 빌려갖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뭐 전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페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드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함부로 참여를 간섭을 할 수 없고요. 페드 의장을 정부에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구조죠. 그래서 페드 의장은 사실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드 의장이 뭔가 발표를 할 때 옆에다 재무장관을 붙여놓고 페드 의장이 말을 하면 그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고 옆에서 재무장관이 다시 얘기를 하면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예전에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올 때요. 저는 그 트럼프가 무슨 작전 세력의 그런 어떤 우두머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트럼프가 자꾸 뭐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계속 받쳤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그렇게 뭐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고 뭔가 시장에 좋을 만한 재료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서프라이즈한 거를.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양쪽을 좀 열어놓고 약간 이제 우리는 시장이 이제 크게 하락해서 좀 놀랐으니까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포지션을 조금 정리하면서 현금화를 조금 하면서 좀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내일 저녁이니까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상황을 좀 보면서 또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게임스톱 이슈에 관련해서 또 어떤 언급을 할지 지켜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보면 기아차와 애플의 협력 소식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전문가님. 네네네. 근데 현대차 그룹은 오늘 또다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도 오늘 현대차 주가가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장중에 1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론은 우리 히든카드 보지 말자. 네, 히든카드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는 조금 오늘도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조금 시장에서 식상해 한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네, 물론 오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주고 저도 물론 자동차를 주도주로 계속 갖고 있고 미래적으로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훨씬 좋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뉴스가 2번, 3번 반복될 때마다 그런 어떤 그 종목들마다 움직이는 그런 폭이나 이런 게 달라지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뭐 현대차나 이런 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여주면 그때마다 좀 수익을 챙기자. 챙기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또 좀 저가에서 담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가의 흐름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걸 끝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보지 않고 종목이 내려와도 그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돈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함정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어떤 뉴스로 인해서 뭐 시장이 혹시나 그 전에 내려가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부분의 뉴스를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뉴스가 오히려 나왔을 때는 시장은 그날 바로 그 크게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만약에 현대차가 그걸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시장이 거기서 급등을 주면 거기서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발표가 나왔을 때 아 이제 확정이 됐구나 하고 따라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자.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오늘 또 다른 눈여겨볼 섹터들 있었나요? 네, 오늘은 뭐 다른 섹터보다 뭐 자동차였죠. 아무래도 자동차의 아무래도 이제 날이었죠, 그 전에 네. 뭐 섹터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여러 섹터에 다 분산 투자할 필요 없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그게 지금 주도주고 물리더라도 거기서 물리자. 그래야 하락이 나와서 끌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남들보다 좀 빨리 탈출할 수 있고 밑에서 추가 매수했던 게 가장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고요. 왜 그 항상 주도주가 움직이고 주도주 안에서 하자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 자꾸 주도주를 안 하시고 자꾸 조선주 하시고 왜들 그러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투자하실 때 시장의 중심 종목을 하자. 그리고 주도주를 하자. 혹시나 시장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도주에서 물려서 내려가자. 그래야 자신 있게 밑에서 담을 수 있다. 그래야 그게 다시 빨리 올라오고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고요. 자꾸 주변 주식들을 하면서 자꾸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소모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랑 함께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오늘의 추천주 시간입니다. 그 전에 신강석 전문가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신강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세종공업은 수익률 12.4% 기록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 수익률 12.1% 기록하고 있습니다. 3기는 3%, 메이크 머티리얼즈 4.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화면에 보였던 네. 그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좀 비중을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방금 전에 올랐던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15%, 10%, 20% 하면 65%죠. 네, 지금 전체적인 비중은 주식의 65%로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항상 주식의 100%를 넣어놓는 건 아니다. 네.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평상시 때 한 70% 정도만 주식으로 들고 있자. 30%는 20, 30% 정도는 항상 그 예상치 못한 하락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이 항상 필요해요. 네. 그래야 시장이 하락을 해도 뭐 내려오려면 내려와 봐라. 나는 현금이 있다. 받아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100%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 시장이 내려갈까 봐 무섭고요. 내려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못 하고요. 내려가도 뭐 돈도 없지만 돈이 적으면 늘 수 있는 용기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포트에서 종목들의 그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비중 자체를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또한 지난번에 포트를 구성할 때 세종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10% 갖고 있었는데 시장이 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포를 갖기보다는 40% 정도의 비중이 있는데 시장이 내려오면 이때가 기회다. 10%씩 더 담고 묶고 더블로 가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저가에서 매수가 되니까 저게 하루 이틀 반등이 나왔을 때 전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다 수익률이 플러스로 다 돈 거거든요. 제 실제 계좌도 그랬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올라올 때 사실 저는 그 유료 회원분들하고 시장에서 이제 현금화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환호를 할 때 저는 미리 들어가 있던 자동차 그런 주도주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면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보자. 그렇다고 뭐 많이 매도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서 좀 챙기고 좀 다음 시장을 보자. 다음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그냥 일단 보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제가 다우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뭐 보고 있지만 사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요. 오늘 그 연방은행 총재 세 분이 뭐 연설을 하는 거는 사실 뭐 그게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고 내일 긴급 재무장관 회의를 그 주최한 그 옐런의 어떤 그런 제가 내일 방송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뭐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약간 조심은 하자. 하지만 무게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조금 현금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장은 부양책으로 이슈가 옮겨갈 거예요. 근데 부양책은 무조건 됩니다. 그거는.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슈로 뭐 장중에 변동성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변동성이 기회다. 뭐 잡을 수 있게 현금을 갖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강서 전문가가 추천해주신 종목들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